오늘도 우리 형님 누님들 됐네 두루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든든한 해결사 돈 되는 정반장 씩씩하게 인사 올립니다. 충성. 아니, 오늘도 또 새벽 5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셨습니까? 아직 깜깜한데 패딩 우르르 입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공원으로 나가셨어요. 그거 운동하러 가신 거 아닙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목숨 걸고 도박하러 가신 겁니다. 러시안 룰렛 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겁 좀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겁니다.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겨울철에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사 있잖아요. 그 급사 사고의 30%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해도 안 뜬 그 시간대입니다. 부지런한 게 미덕이라고 배우고 자란 우리 세대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살았는데 겨울철만큼은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일 아침엔 절대 새벽에 안 나가실 겁니다. 아니, 안 나가셔야 합니다. 제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겨울 새벽이 위험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관 있으시죠? 겨울에 영하로 뚝 떨어지면 수도관이 어떻게 됩니까?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펑 터져버립니다. 아니면 옛날에 고무호스로 물 주시던 거 생각해 보세요. 여름엔 말랑말랑하다가 겨울에 밖에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서 조금만 힘줘도 뚝 부러지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딱 그겁니다. 혈관도 똑같아요. 따뜻하면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피가 쭉쭉 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데 나가면 혈관이 헉 하고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다가 새벽에 알람 울려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은 갑자기 당황합니다. 방금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추워? 하면서요. 그러면 몸이 급하게 대응을 합니다.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확 조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같은 양의 피가 지나가려면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에 차가 몰려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혈압이 팍 튀어오릅니다. 그 순간 만약에 혈관 어딘가가 약해져 있었다면, 오래된 수도관처럼 어딘가 금이 가 있었다면 펑 터집니다. 그게 뇌에서 터지면 뇌졸중, 심장에서 터지면 심근경색입니다. 에이, 정반장. 그래도 나는 튼튼한데 이러시는 분 계시죠? 아닙니다. 나이 드시면서 혈관은 누구나 다 약해집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혈관 어딘가는 이미 금이 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옆 동네에 박영감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동네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배드민턴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복 입고 배드민턴 라켓 들고 나가셨어요. 근데 배드민턴장에 도착하자마자 준비 운동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바로 라켓을 휘두르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에서 혈관이 터진 거였어요. 형님, 누님,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한테도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자, 그러면 언제 나가면 안 되는지, 언제 나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 시간대가 왜 위험하냐? 해가 안 떠서 제일 춥습니다. 기온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우리 몸도 아직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서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특히 새벽 5시, 6시. 이 시간대는 저승사자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아니, 정반장. 그럼 운동을 언제 하라는 겁니까? 낮에는 할 일도 있고, 사람도 많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바로 햇볕이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겨울철 운동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이 좋으냐? 일단 따뜻합니다. 겨울이라도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기온이 제일 높아요. 영하였다가도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도 덜 놀랍니다. 그리고 햇볕이 쨍쨍할 때 나가면 비타민 D가 생깁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나이에는 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게다가 이 시간대는 시야도 밝습니다. 바닥이 잘 보여요. 빙판이 어디 있는지, 턱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깜깜해서 발밑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평생 새벽에 운동했는데 갑자기 시간 바꾸기 힘들어요. 아이고, 형님. 평생 해왔던 습관 바꾸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동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면 뭐 합니까? 본말전도 아닙니까? 시간 바꾸는 게 힘들어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운동 나가는 거, 그거 습관일 뿐입니다. 낮에 운동하면 안 되는 법 없어요. 처음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러면 금방 적응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해 뜰 때까지 뭐 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심심한데? 좋은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 많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셨으면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요. TV 틀어놓고 스트레칭 하세요. 발 벌리고, 다리 쭉쭉 펴고, 허리 돌리고. 그것만 해도 몸이 풀립니다. 그렇게 집에서 몸 풀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 그때 나가세요. 그게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목숨 걸고 새벽에 나갔다가 119 타는 것보다 100만 배 낫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할게요. 겨울철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에이, 정반장. 그까짓 거 넘어지면 어때? 일어나면 되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근데 우리 나이에는 한번 넘어지는 게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왜 그러냐? 넘어질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관절입니다. 엉덩이뼈, 허벅지뼈 연결되는 그 부분이요. 여기가 나가면 끝입니다. 젊을 때는 뼈가 단단해서 금방 가거나 금방 붙는데 나이 들면 뼈가 약해져 있어서 완전히 부러집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고 수술하고 나면 최소 1년은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빠집니다. 폐렴 올 수 있습니다. 욕창 생깁니다. 그러다가 합병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통계를 보니까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으신 어르신 중에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빙판길이 무섭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주머니에서 손 빼세요.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넘어질 때 손을 못 씁니다. 그러면 그대로 엉덩이나 머리를 땅에 찢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손 춥다고요? 장갑 끼세요. 요즘 좋은 장갑 많습니다. 두툼한 털장갑도 있고 핫팩 넣을 수 있는 장갑도 있어요. 그거 끼고 다니세요. 손 따뜻하고 넘어져도 손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팡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에이, 나는 아직 젊은데 무슨 지팡이? 이러시는 분 많은데 아닙니다. 지팡이는 노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지팡이는 제3의 다리입니다. 다리가 하나 더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특히 빙판길에서는 지팡이가 생명줄입니다. 요즘은 멋진 지팡이도 많아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등산용 스틱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 장만하세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 겨울에는 밑창이 미끄러운 신발 절대 신지 마세요. 운동화라도 낡아서 밑창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 버리세요. 겨울용 등산화 하나 장만하시든지 아니면 운동화에 미끄럼 방지 밴드라도 붙이세요. 요즘 그런 제품들 많이 나옵니다.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걸을 때는 보폭을 줄이세요. 성큼성큼 크게 걷지 말고 종종 걸음으로 천천히 걸으세요. 무게중심을 낮추고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딛듯이 걷는 겁니다. 에이, 그럼 운동이 안 되는데? 운동 효과는 걸음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30분, 1시간 걸으면 운동 효과 똑같습니다. 빨리 걷다가 넘어져서 병원 가는 것보다 천천히 안전하게 걷는 게 100만 배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판이 보이면 절대 그 위를 걷지 마세요. 나는 조심히 걸으면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10m 돌아가는 게 귀찮아도 넘어져서 병원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특히 주차장 진입로, 상가 앞 이런 데는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눈이 녹았다, 얼었다 반복해서 아주 매끄럽게 얼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예 피하세요. 자, 그런데 그래도요. 제 말을 다 들으셨는데도 나는 그래도 새벽에 나가야겠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말려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워낙 습관이 오래되셨거나 낮에는 정말 시간이 안 되시거나 그럼 최소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째는 일어나서 바로 나가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밖에 나가면 우리 몸이 놀랍니다. 최소한 30분은 집 안에서 몸을 깨우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스트레칭 가볍게 하시고요. TV 뉴스라도 보시면서 몸을 깨운 다음에 나가세요. 그 다음으로 옷을 충분히 껴입으세요. 나는 운동하면 더워지니까 얇게 입어 이러지 마세요. 나갈 때는 충분히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특히 목은 꼭 감싸세요. 목에는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목이 추우면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돼요. 그러니까 목도리나 내거머 꼭 하시고요. 그리고 모자도 꼭 쓰세요. 우리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머리입니다. 모자 안 쓰면 체온이 확 떨어집니다. 장갑도 꼭 끼시고요. 손끝, 발끝이 추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 저립니다. 세 번째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세요.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빨리 걷거나 뛰지 마세요. 일단 제자리에서 팔 돌리고, 다리 풀고, 허리 돌리고, 목 돌리고, 최소한 10분은 준비 운동하세요. 혈관도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확 올라가서 위험해요. 네 번째는 혼자 나가지 마세요. 새벽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 봅니다. 친구분이랑 같이 다니세요. 운동 친구 한 분이라도 있으면 서로 챙겨줄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나가시게 되면 꼭 가족한테 나 지금 운동 나간다 말씀하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핸드폰은 꼭 챙기시고요. 다섯 번째, 몸에 이상 신호 오면 바로 들어오세요.
운동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이상한 느낌이 오면 조금만 더 하자 이러지 마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니면 가까운 가게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데서 쉬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건 뭔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겨울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데 그럼 운동을 안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생각보다 많아요. 첫째는 TV 보면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아침 뉴스 보시면서 팔 벌리고 다리 쭉쭉 펴고 허리 좌우로 돌리고 이것만 30분 해도 몸이 엄청 풀립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시니어 운동 영상도 많아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따라하기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거실에서 TV 보면서 제자리에서 걷기 하세요. 팔 크게 흔들면서요. 이것도 30분만 하면 땀이 납니다. 숫자 세면서 하면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령 붙이면서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리듬감도 있고, 세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집 안계단 있잖아요. 그거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난간 잡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운동 효과 좋아요. 심장도 튼튼해지고 다리 근육도 생깁니다. 네 번째,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하세요. 요즘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운동 프로그램 많습니다. 실내에서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요가,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강사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만들 수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2시간 죽어라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독입니다. 살살, 천천히, 꾸준히, 이게 답입니다. 형님, 누님, 오늘 제가 좀 무섭게 말씀드렸죠? 혹시 기분 나쁘셨을까봐 걱정됩니다. 근데 진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해서입니다. 운동은 왜 합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면 뭐 합니까? 본말 전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해 뜨기 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새벽 4시부터 9시까지는 집에 계세요. 이 시간은 저승사자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둘째,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하세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따뜻하고 밝고 안전합니다. 셋째, 주머니에서 손 빼고 장갑 끼세요. 넘어질 때 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고관절 나가면 큰일 납니다. 넷째, 지팡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팡이는 제3의 다리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다섯째, 신발 밑창 확인하세요. 미끄러운 신발은 겨울에 신지 마세요. 등산화나 미끄럼 방지 밴드를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실내 운동도 충분합니다.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집에서, 복지관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복입니다. 100살까지 살아도 병원 신세 지면서 사는 거랑 80살까지 살아도 팔팔하게 사는 거랑 뭐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요. 목숨 걸고 새벽 운동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새벽 알람 울려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정반장이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푹 자고 낮에 나갈까? 이렇게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꼭 실천해 주세요. 약속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정반장은 항상 여러분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형님, 누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